안녕하세요. 차트에게 쭈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유후. 오늘은요,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타이밍. 타이밍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타이밍. 오늘 아마 영상이 조금 짧을 거예요. 이렇게 개념 자체가 어려운 애가 아니라서, 좀 짧을 건데, 어, 타이밍은 크게 뭐 두 가지가 있겠죠? 올려야 될 타이밍, 내려야 될 타이밍.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그러면 기본적인 개념을 좀 알고 가셔야겠죠? 기본적인 개념, 예, 바로 들어갑니다. 사실은 제가 좀 문상태가 좀 별로라서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또 오늘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아무튼 올릴 타이밍 또 내릴 타이밍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제 얘기 예를 들어서 상승세예요. 상승세에서 정고점을 만들었죠. 정고점을 만들고 상승을 하려다가 못하고 상승을 하려다가 못하고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전 이런 경우가 이 전저점을 어, 돌파하고 올라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돌파하지 않고 갈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자, 이거는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냐면, 이 상승세라고 하는 게 아직 우리가 이제 상승세라는 개념을 안 배우셨죠. 저한테 배우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상승세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거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상승세는 여러 가지 의미의 상승세가 있어요. 크게는 뭐 강한 상승세, 뭐 약한 상승세 이렇게 있긴 있는데, 자, 그러면 강한 게 어떤 거냐? 뭐 첫 번째로 강한 거는 장대 한번 올라간다. 그 다음도 장대 한번 올라간다. 이거 잘려서 잘 안 보이시죠? 아무튼 이렇게 장대 한번이 막 여러 개로 쭉쭉 올라가. 이거에 장대 한번으로 무조건 올린다 해서 강한 상승을 볼 수는 없는데, 일단 개념상 장대 한번으로 뭐 최소 두세 개 이상으로 쭉쭉 올리는 경우, 이렇게 올리는 경우도 있고, 자, 두 번째로는요, 어떻게 작은 캔들이 작은 파동과 함께 톱파동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는 게 거의 드물죠. 이런 애들 굉장히 강합니다. 그럼 1번이 강하냐 2번이 강하냐, 2번이 훨씬 강해요. 이건 비교할 상황이 안 되는 거고. 자, 아무튼 어쨌든 1번이든 2번이든 이런 애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강한 상승세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차트를 좀 보면서 한번 나중에 한번 설명 한번 드릴 텐데, 이거는 상승세, 뭐 이제 하락세, 그 다음에 보합세, 뭐 혼조세 이런 얘기를 할 때 한번 말씀드릴게요. 뭐 진정세 이런 거 나갈 때. 근데 약한 건 뭐냐? 사실은 제일 전형적인 것 중에 하나죠. 이걸 3번이라고 치면 어떻게 해요? 상승하고 조정주고 상승하고 조정주고 상승하고 조정주고. 근데 이것도 사실은 약하다라기보다는 1번이나 2번에 비해 약하다는 거지, 얘도 강한 상승세 쪽에 조금은 더 포함이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 약한 상승세는 뭐냐? 사실은 이런 경우도 많죠. 상승세를 하더라도 어떻게 하냐면 4번을 이쪽에서 그려보자면 올라가요. 근데 하락줄도 생각보다 많이 줘요. 그리고 막 이렇게 작아지는 거 갔다가 다시 올리고 뭐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가고. 그러니까 이게 가기는 상승으로 가긴 가는데 이전에 보합을 너무 많이 하면서 간다는 거지. 이게 바로 약한 상승이에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좀 정잡을 수가 없어요. 바로 보합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보합 오른쪽 하다 뚝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가요. 자, 이거는 제가 나중에 상승세, 하락세, 뭐 보합세, 혼조세, 뭐 진정세 얘기할 때 이거 말씀 한번 드려볼까 하고요. 자, 아무튼 다시 한번 해보자면 상승세에서 정고점을 만들고요. 전저점, 뭐 전저점을 만들 가능성이 높죠. 그 다음에 상승하려다가 못하고 상승을 하려다가 못하고 상승을 하려다가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정고점을 전저점을 돌파하고 올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저점 돌파하지도 못하고 바로 올릴 수도 있어요. 자, 이거는 왜 이 차이가 나느냐는 건 아까 말씀드렸죠. 이 상승세,
이 상승세가 강한 상승세냐 약한 상승세냐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지고, 같은 강한 상승세를 하더라도 여기에 구성되어 있는 캔들군이 또는 파동이 어떠냐에 따라서 매수세 입장에서는 여기까지 내려오는 것 자체를 용납을 못해하고 바로 물량을 지어서 올리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살짝은 밀렸다 다시 올리는 경우도 있겠죠. 자, 이렇게 올라간다는 건데, 이건 어디까지나 뭐냐면 개념일 뿐이에요. 개념. 차트가 무조건 이렇게 간다는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제 이렇게 양상을 보이는 경우 상당히 높은 확률로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보통 상승세에서 전저점을 만들고 전고점을 만들고 이 전저점을 돌파하지 않고 또는 돌파하고에 따라서 이 여기 고점 있죠, 그죠? 이게 이제 전고점 될 수도 있겠지만 너무 가까워서 생략하는 그런 전고점들, 이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는 상승세에서 첫 번째가 될 수도 있고 두 번째가 될 수도 있고 상관없는데 꼬리를 맞게 살짝 돌파한 경우에는 재상승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걸로 보는 게 맞습니다. 이런 애들 어떻게 해요? 거의 뭐 70에서 80%, 7, 80%는 상승한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디가 아니라 개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차트를 만나면 매수 준비하시는 게 더 좋죠. 다음부터 그렇고. 그럼 하락세는 어떠냐? 하락세는 반대입니다. 반대. 하락을 쭉 해요. 그래도 뭘 하겠어요? 뭘 만들면 전 저점을 만들죠. 그리고 전고점을 만들고 내리려다가 못 내리고, 내리려다가 못 내리고, 또 내리려다가 못 내리고, 그래서 뭐 이렇게 단지 내리는 가능성이 좀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 이 전고점을 돌파할 수도 있고요. 돌파하고 내릴 수도 있고 돌파 안 하고 갈 수도 있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하락세가 강한 하락세냐 또는 강하지 않은 하락세냐에 따라 얘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 개념 자체는 하락을 하다 전저점을 만들고 전고점을 만들었으면, 그죠? 이게 바로 타이밍을 놓쳤다는 거예요. 내릴 타이밍을 자꾸 놓쳤다는 거죠. 내릴 타이밍을 놓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매수나 매도를 할 때에는 보통 어디를 선호하냐면, 첫 번째 파동에서 만드는 자리에서는 매수나 매도를 하시면 안 돼요. 상승세 같으면 이렇겠죠? 해서 돌파하고 또 돌파하지 않고 올리거나 돌파하고 올리거나 뭐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매수를 하더라도 첫 번째 파동이 만드는 자리, 이 파동에서는 매수를 하시면 안 돼요. 두 번째 파동 이런데 본절 당하더라도, 또는 세 번째 파동 마찬가지 매도를 하시더라도 첫 번째에서 매도하시면 안 돼요. 이거 두 번째 이런 데서 매도하시거나 이런 데서 매도하시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매도 들어가서 이 고점을 돌파하고 내렸을 때는 손절 여기다 걸어놨으면 손절을 딸랑 땀 먹고 내려갈 수는 있겠죠.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걸 손절 따면 어떻게 하면 이 걱정부터 하시면 안 되죠. 이 흐름을 볼 수 있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 나중에 가면 이런 손절 따먹고 들어가서 다시 또 추가매도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실력 갖추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데, 아무튼 지금은 손절 따먹고 가면 어떡합니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눈으로 봤을 때 지금 이런 차트니까 매도 준비해야지, 이거를 볼 수 있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실력 되면요, 손절 이런 데 둬야 되는 이유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 안 당하고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걸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무튼 하락할 때는 하락 타임을 놓쳤다라는 개념이 이런 거고, 상승할 때는 상승할 수 있었는데 못하는 거죠. 이런 거. 이럴 때도 놓쳤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 상승세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꼬리로만 이렇게 돌파한 경우 재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죠. 마찬가지 만약에 하락세에서 전저점을 첫 번째 될 수도 있죠. 꼬리로만 건들고 다시 이러고 있어. 그러면 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이거는 첫 번째가 됐든 두 번째가 됐든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이 개념 또 어떠냐면, 자 이제 상승세일 경우에는 어떠냐면, 첫 번째 시도가 있었고 두 번째 시도가 있었고 세 번째 시도가 있었죠. 이 정거점을 파하기 위해서. 근데 만약에 네 번째나 다섯 번째에서 올렸을 때는 똑같이 지금 계속 이러더라.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이제는 올라가는 건 좀 극히 힘들어졌어요. 하락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하락을. 그럼 얘는요,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하락을 할 자리가 여러 번 있었는데, 하락을 자꾸 놓쳐버렸어. 그리고 네 번째에서도 또 놓쳤어. 이러면요, 물론 이게 다섯 번째가 될 수도 있고요. 놓치게 되면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예요. 상당히 높아지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타이밍은 이렇게 지금 가볍게 좀 봐드렸는데, 자, 이거는 어디까지나 개념에서만 나오는 타이밍이다 보니까, 이 타이밍이 과연 그러면 우리가 차트에서는 떻게 확인해 볼 수 있을까? 제가 약간은 교과서적인 걸 한번 미리 찾아봤어요. 자,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시면, 자, 이렇습니다. 얘는 사실은 조금은 달라요. 다른데, 그래도 우리가 흉내를 좀 내본 거죠, 얘가.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차트는 자, 이전으로 조금 봐볼까요? 이 정도쯤면 누가 봐도 하락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무조건 많이 내렸다가 하락이라기보다는 아무튼 그런 상태에서 하락을 하고 만들고 지금 이렇게 해서 돌파를 했죠. 자, 여기서 물론 전저점이 있었고 여기도 전저점이 있긴 있었어요. 그죠? 자, 그런 상황에서 여기서 바로 물론 이게 꼬리를 돌파했다가 아니었다 이거는 뭐 좀 더 차트를 좀 키워봐야겠지만 돌파했던 안 했던 아래삼 놓쳤어요. 더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서도 아래삼 놓쳤어요. 그쵸? 여기는 놓쳤다고 보기 힘들고 그냥 바로 돌파를 한 경우죠. 이게 약간은 제 눈에는 교과서적인 개념이다 보니 이런 애들이 어떠냐면 다시 상승 조정을 주지만 다시 돌파해서 훅 떨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연출된 거죠. 자, 그렇고요. 그 이후에 얘 말고 하락세는 제가 이거 언뜻 찾아보니까 얘는 지금 차트가 뭐냐면 유로엔이에요. 유로엔이에요. 엔화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엔화 통화선들이 약간 어떨 때는 지저분할 때도 있긴 있죠. 뭐 그건 중요하지 않고. 자, 그 다음에 하락세 말고 이제 상승세도 한번 찾아볼게요. 조금 빠르게. 교과서적인 부분이 있어요. 아까 미리 봤었는데 저것도 맞긴 맞는데 일단 어디 갔죠?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도 누가 봐도 상승세죠? 상승세예요. 전저점이 있고요. 건들고 간 것 같은데 건드리지 안 건드리지 우리 확실하게 좀 확인해 볼까요? 그러면 건드렸을 것 같긴 한데 100%네요. 100%. 건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도 당연히 건드렸고 그렇죠? 이런 상황인데 이거는 뭐 거의 뭐 여기 뭐 장난 아니네요. 자, 아무튼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상승을 했고요. 상승세에서 전고점 만들고 이런 식으로 기다가 건들고 다시 이렇게 올리는 상황인 거죠. 네. 지금 이런 상황인데 지금 여기도 제가 사실은 좀 이 부분 확실히 지금 안 건든 거고 여기는 확실히 좀 건드리는 여기도 건들고 여기도 두 번 정도 건드렸는데 이런 애처럼 움직이는 거죠. 차트는 이게 좀 이제 굉장히 좀 교과서적인 차트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들 한두 번에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왜 안 되지? 나는 왜 내 안 보이지? 당연히 안 보이죠. 안 보이는 게 지금 정상이니까 힘들어 하실 필요도 없고요. 힘들어 하실 이유도 없고요. 이런 애들이 보통 상승도 더 많이 올라가죠. 그 다음에 더 떨어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지금 빨리 보기에는 여기도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자, 아까 상승이 좀 다를 거예요. 왜냐면 자, 여기 전고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저점이 있죠. 전저점이 좀 멀리 떨어졌죠, 비교적. 자, 그럼 얘를 차트를 파동을 좀 그려보라면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상승세는 상승세야. 상승세인데 좀 지저분하죠. 뭐 여러분의 보합을 거치고 돌파하자마자 거의 바로 내려왔어요. 자, 이렇게 내려온 이유가 있겠죠. 상승을 하긴 했어. 자, 근데 왜 그러냐면 시도를 많이 하죠. 한 번 놓치고 두 번 놓치고 세 번 놓치고 네 번 놓치고 거의 이런 걸 또 돌파하고 올라가죠. 그런데 돌파하고 나서 더 올라가지 못하고 더 떨어진단 말이에요. 왜? 강한 상승세로 보기 좀 힘들어요. 그죠? 아까의 흐름하고 다르다는 얘기죠. 아까 제가 교과서적이다라고 했던 흐름하고는 많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올리려고 여러 번 시도해서 뭐 일단 올리긴 올렸는데 급하게 올리다 보니까 급하게 훅 들어오면서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러고 나서도 이런 전조조건이 또 건들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무조건 일단은 올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도대체 여기서 올라가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하고 올라가는 게 맞습니까? 는 이런 이전의 흐름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어디서 매수를 하는지 매도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앞으로 이제 차트를 이제 계속 지금이야 이렇게 정지되는 화면을 많이 보여드릴 수밖에 없지만 왜 개념을 잡아야 되니까 그렇게 보여드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차트는 항상 그래요. 과거가 있고요. 과거가 있고 이거 우리 어떤 역사하고도 비슷한데 현재가 있고요. 그죠? 난 미래가 있어요. 근데 따지고 보니 차트가 어떠냐면 과거, 현재, 미래가 다 공존해요. 공존해. 과거 차트 내용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현재가 좀 바뀔 수 있고 이 현재가 어떻게 바뀐 따라서 미래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미래가 어떻게 이 미래가 어떻게 보면 어, 시나리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시나리오가 될 수 있는 거고 사실 이 시나리오가 나와주려면 과거의 데이터, 현재의 데이터가 결국엔 이 시나리오를 만들어내기도 하죠. 어, 아무튼 이 과거, 현재, 미래는 계속 진행되는 게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어, 오늘은 제가 좀 컨디션이 안 좋은 관계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여튼 어,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 좀 드리고요. 매매를 하시는 모든 분들이 성투하는 그날까지 이 영상은 계속 쭉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